이 마을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한 외딴 마을, 마카마. 10년 전 믿고 따랐던 한국 원조팀이 망가진 펌프 하나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후로 이 마을은 한국이라는 이름조차 꺼내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그 마을 한복판에서 한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진입니다. 올해 68이 된 은퇴한 시추 기술자죠. 평생 땅속 물길을 찾아다니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케냐 마카마 마을에 다시 발을 디딘 건 국제 NGO의 간절한 요청 때문이었어요. 마카마 마을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걸어서 물을 길어와야 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제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느낀 건 단순한 물 부족이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또 한국이야? 한 주민이 중얼거렸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10년 전 이곳에서 한국 팀이 시추 작업을 시작했다가 중단하고 떠났다는 사실을요. 장비들은 그대로 방치된 채로 말이죠. 마을의 전통 주술사 음반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때 이후 이 땅이 저주받았다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순간 제가 여기에 와야 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술자로서의 자신감도 흔들렸어요. 촌장 무테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까지 해주실 거죠? 그의 눈에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때야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혼자 텐트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물을 찾는 일이 아니었어요. 한국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일이었죠. 그리고 저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현장이 될지 모르는 이곳에서 제대로 해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옛 시추 기지를 둘러봤습니다. 10년 전 장비들이 녹슬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른 게 보였습니다. 지형의 흐름이죠. 물이 있을 만한 곳이 분명히 있었어요. 땅은 다 기억하고 있지 혼자 중얼거리며 지질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안반층 아래 대수층이 보였어요. 깊긴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신 거예요? 간호사 레나였어요. NGO에서 파견된 30대 여성이었죠. 현지 상황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지하 수맥을 찾고 있어요. 제가 답했죠. 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여긴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아무리 물을 찾아도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소용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기술자였습니다. 땅을 읽는 게 제 일이었죠. 촌장 무테레에게 탐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물이 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했더니 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죠. 또 속는 거 아냐? 하는 시선들이었습니다. 젊은 남자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10년 전에도 똑같은 말 했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고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레나가 제게 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이해해 주세요. 너무 많이 실망했거든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죠. 땅 속에 물이 있다는 걸 확신했으니까요. 첫 시추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장비를 정비해서 겨우 작동시켰어요. 마을 사람들이 멀찌감치서 지켜봤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른들은 반신반의하는 시선으로요. 드릴 이 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3미터쯤 내려갔을 때 딱딱한 안반층에 막혔습니다. 기계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어요. 1시간, 2시간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죠. 역시 안 되는구나 한 청년이 혀를 찼습니다. 이래서 한국은 안 된다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결국 저 혼자 남았습니다. 장비 옆에서 말이죠. 그날 밤 텐트에서 소주를 꺼냈습니다. 평소엔 현장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쓰라린 마음을 달래고 싶었거든요.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기술자가 이럴 때가 아닌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1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거였죠. 레나가 찾아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물었어요. 괜찮을 리 없었죠. 내일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겨우 답했습니다. 레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물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약속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았어요.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죠. 기술도 중요하지만 신뢰가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시 믿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결과로 보여줘야 했죠. 이튿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추 장비에 미세한 고장이 발견된 거예요. 드릴 비트가 미묘하게 손상되어 있었어요. 자연스러운 마모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건드린 흔적이었죠. 이상하네요. 혼자 중얼거리며 장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볼트 몇 개가 느슨해져 있었어요. 확실히 사람의 손이 닿은 거였습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마을 밖을 둘러보다가 발견했습니다. 낡은 트럭 바퀴 자국이었어요. 마을 사람들 것과는 다른 타이어 패턴이었죠. 그리고 담배꽁초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현지 브랜드가 아닌 다른 제품이었어요. 레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근처에 외부인이 드나드나요? 레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자파르 일당 말씀이세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누구죠? 물었더니 레나가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불법 광물을 채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역에 구리와 희토류가 묻혀 있거든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물이 나오면 정부의 관심을 받게 되고 그러면 불법 채굴이 어려워지는 거죠. 물이 나오면 감시가 시작되니까요. 절대 나와선 안 되는 거죠. 레나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마을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방해하다니요. 그날 밤 텐트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림자 같은 게 움직이는 것도 봤죠.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악의가 개입된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다음 날 마을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줄라라는 10살 소년이 저를 몰래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려니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저씨, 고장난 펌프 보고 싶어요? 줄라가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따라갔습니다. 마을 끝에 오래된 수동 펌프가 있었어요.
완전히 망가져서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죠. 여기서 옛날에 물이 나왔어요. 줄라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안 나왔어요. 저는 펌프 주변을 살펴봤어요. 지하 수맥이 있었던 흔적이 보였어요. 하지만 수위가 낮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펌프 자체가 고장난 거였죠. 이거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 말을 했더니 줄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야? 레나였어요. 레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펌프만이라도 고쳐보면 어떨까요? 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일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레나가 마을 어머니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몇 명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정말 고칠 수 있을까요? 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이틀 동안 펌프를 해체하고 수리했습니다. 줄라와 몇 명의 아이들이 도와줬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구경을 왔죠. 그리고 마침내 물이 나왔습니다. 조금이지만 맑은 물이었어요. 와! 줄라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박수를 쳤어요. 어머니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이 저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펌프 수리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협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일이 터졌습니다. 시추 장비 일부가 사라진 거예요. 이런 젠장 아침에 발견하고 욕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부품들이 없어졌어요. 드릴 비트와 펌프 모터였죠. 이것 없이는 시추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줄라가 달려왔어요. 아저씨, 어젯밤에 이상한 사람들 봤어요. 무슨 말인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음반이 아저씨 조카들이랑 낯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그제야 상황이 정리됐어요. 마을 안에 내통자가 있었던 거죠. 음바니의 조카들이 자파르 일당과 손을 잡은 겁니다. 돈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레나와 상의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레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요. 마을이 분열될 수 있어요. 그때 줄라가 끼어들었어요. 젊은 형들에게 이야기해 볼게요. 저녁에 마을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줄라가 본 것을 증언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우리 마을 일에 외부인이 개입하다니 한 청년이 분노했습니다. 장비를 찾아야 해요. 제가 말했죠.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했어요. 그날 밤 함께 수색에 나섰습니다. 3km 떨어진 곳에서 장비를 발견했어요. 자파르 일당의 임시 보관소였죠. 조용히 장비를 회수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의 도움이 컸어요. 돌아오는 길에 촌장 무테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소, 그가 말했어요. 이건 코리아 혼자만의 일이 아니오. 우리 모두의 싸움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드디어 마을과 하나가 된 거라는 걸요. 장비를 되찾은 후 본격적인 시추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고 교대로 지켜봤죠. 아이들은 응원가를 불렀습니다. 새로운 지점을 선택했어요. 지질 조사 결과 가장 유망한 곳이었죠. 여기서 나올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믿어주기 시작했어요.
시추가 깊어질수록 긴장감도 높아졌습니다. 10m, 15m, 20m. 아직 물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땅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된다고요. 25m 지점에서 드릴의 저항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수층이다.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하지만 아직 물은 올라오지 않았죠. 좀 더 정밀한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자파르 일당이 나타났어요. 대여섯 명이 트럭을 타고 온 거였죠. 작업을 중단하시오, 자파르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마을 청년들이 앞을 막아섰거든요. 우리 마을에서 나가세요, 청년들이 말했어요. 자파르 일당은 수적으로 불리하다는 걸 깨달았죠. 결국 그들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위협의 말을 남기고 갔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밤이 되어서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주변을 밝혀줬어요. 마지막 1미터를 남겨두고 있었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드릴에 집중됐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갑자기 드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순간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금씩, 그 다음엔 세차게. 깨끗하고 차가운 지하수였습니다. 물이다. 물이 나왔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춤을 췄죠. 아이들은 물줄기에 손을 담그며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40년 기술자 생활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촌장 무테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샘의 이름은 코리아의 샘으로 하겠어요. 물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완전히 새로운 활기가 돌았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먼 길을 걸어 물을 길러 가지 않아도 됐죠. 어머니들은 농사를 시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떠날 날이 다가왔어요. 한국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었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곳을 떠나기 싫어진 거예요. 줄라가 찾아왔어요. 아저씨, 나중에 시추 기술자가 될래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제가 답했죠. 그리고 제 설계 노트를 건네줬어요. 이거 보고 연습하렴. 마을 사람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레나도 있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도 주셔서요. 레나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촌장 무테레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마을 전체가 모인 가운데 발표했습니다. 한도진을 마카마 마을의 명예족장으로 임명합니다. 마을의 전통 목걸이를 걸어줬어요. 언제든 돌아오세요. 여기는 당신의 집입니다. 무테레가 말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손을 흔들어 줬어요. 줄라는 끝까지 트럭을 따라 뛰었죠. 저는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다시 올 거라고요.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기술자로서 40년을 일했지만 이번만큼 뜻깊은 일은 없었어요. 단순히 물을 찾은 게 아니라 사람들과 진짜 소통을 한 거였죠. 기술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도 가끔 줄라에게서 편지가 와요.
마을 소식을 전해주죠. 코리아의 샘은 여전히 맑은 물을 내주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줄라는 정말로 기술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 마카마 마을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 고향이 된 거죠. 언젠가 다시 그곳을 찾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단지 지하수를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카마 마을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다시 믿음이라는 물줄기를 틔운 것이었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음속에 남은 한마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단 1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가 또 다른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해드린 감동고양이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진심으로 다시 뵙겠습니다.